네, 9시 34분입니다. 하태민 경제TV 개장방송 2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방송, 여러분의 특급 참모. 사실 제가 유튜브 방송한 지 3년 넘었지 않습니까? 저랑 오래 하신 분들이 많은데, 저랑 이렇게 쭉 그동안 제가 기업에 대해 설명 들으시는 걸 다 이렇게 이렇게 쭉 들으셔가지고, 흘려 들으셨더라도, 이제는 어느 정도 귀에 딱지가 앉으셨죠. 그러시면서 전문가 다 되셨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가 지금 다시 외국인들이 순매도가 확대되고 있는데요. 아직은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가 전반적으로 아침에 약세에서 플러스로 돌아섰다. 이건 상당히 의미 있는 대목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의미 있는 대목인 게 일단 소부장이 지금 득세를 하는데도 또 심리적으로 여전히 위축돼 있는데도 네. 이렇게 플러스로 돌아섰다 하는 게 에코프로도 플러스로 돌아선 걸 보면 결국 이 정도가 좀 주가 바닥 아니겠냐. 앞으로 이 선에서 나는 박스권 할랍니다. 다만 여기서 논란이 있습니다. 논리적에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다를 수 있는 게, 자, 리포트 한번 보면 설명드릴게요. 자, 086520 치시면 됩니다. 수산화 나트륨,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의 소재 분야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그 하나증권 애널리스트는 논리가 지금 이 실적이 좋은 근거가 그분 주장은 뭐냐? 그동안의 리튬 가격이 11배가 올랐는데 그에 따른 차익이다. 즉, 좀 쌀 때 저가에 창고에 지어놨던 게 그동안 올라버린 바람에 나타난 수익이다. 그래서 이게 이 고수익성이 지속될 수가 없다. 이런 논리를 했고, 그 다음에 하나증권 애널리스트는 그 속에서 요거는 저하고도 좀 비슷한 의견인데, 이 회사는 가공 중심의 회사다. 그래서 고순도, 초고순도 수산화 리튬을 정제라 할까요? 네, 생산하지는 않는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또 배터리 아저씨는 생산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는 업계에서 이런 얘는 쉬운 얘기가 아니거든요. 쉬운 일이 아니라서 들은 얘기는 여전히 황을 좀 찾지 못하고 있다. 네, 탄산 같은 경우도 참 문제인데 네, 그 다음이 마그네슘, 칼슘 이런 것들인데 황을 참 못 잡고 있다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구조라서 이 고수익성이 지속될 수가 없다. 이게 이제 이분이 결국은 에코프로를 매도 주장하는 근거인데, 이분도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니까 우리가 일단 충분히 참고를 해야죠. 인정을 하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결국은 이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의 수익성, 앞으로 2, 4분기의 수익성이 또 어떻게 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만약에 저런 주장대로 2, 4분기에는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수익성이 급감을 한다. 이래버리면 이런 논리가 타당성이 있어서 에코프로 주가가 더 빠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2, 4분기에도 견고한 수익성을 보인다. 그러면 그런 논리는 힘이 빠지겠죠. 오히려 이쪽에서 박스권 흐름을 보이다가 더 솟을 수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제 에코프로의 다음 단계는요. 2, 4분기에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의 실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관건이 되겠습니다. 당분간은 잠잠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2, 4분기 실적 나오려면 또 6월 말이 2, 4분기니까 8월 15일까지 실적 발표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한 8월 초 정도 돼야 좀 IR도 하고 실적이 나오겠죠. 그래서 에코프로도 당분간은 8월 초까지는 특별하게 크게 변화가 없을 것 같아요.
재료상에는.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적어도 그때까지는 주가가 이렇게 뭐 크게 떨어질 가능성은 좀 없지 않느냐. 그냥 왔다 갔다 하지 않겠나. 이래 싶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에 매운을 계속 팔고 있네요. 수급 한번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부터 볼게요. 코스피는요. 자,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네, 0% 적점님, 저도, 네, 감사합니다. 저도 제 생각이랑 같이 말씀을 해주시네요. 자, 외국인들이 15분 전에 비해서 262억 매수했군요. 그래서 코스피는 지금 0.6% 오르고 있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여전히 외국인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것 같아요. 금요일 날로 오늘 뭐 장중에 계속 살펴봐야 되겠지만 금요일부터는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로 압도적으로 몰리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의 코스피 순매수는 그렇게 영향가 있지는 않다. 네, 특정 종목에 집중되고 있는 거라서. 자,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은요. 지금 외국인들이 아까보다 다시 매도를 합니다. 15분 전에 비해서 239억 야무지게 파네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1000억 이상 팔아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지만 에코프로는 플러스가 나고 있다. 네, 요거는 좀 시사하는 바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뭐 아침에 팔 거 야무지게 팔아버리고 오후에 달라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 매도가 계속 는다. 하지만 네, 오히려 지수가 플러스 돌아질 정도로 이 말은 결국 그동안의 낙폭이 과다했다. 이런 걸 또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등락 종목 수는 코스닥은 네, 상승 종목 수가 많고 코스피도 상승 종목 수가 많은데 코스닥은 외국인이 지금 한 800억 가까이 순매수 하는데도 상승 종목이 많다. 네, 요건 또 시사하는 바가 있네요. 그래서 코스닥은 지금 생각보다는 투자 심리가 참 개인 투자들이 지금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생각보다는 에너지가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속에서 다시 흐름을 한번 살펴보면요. 오늘도 역시 소부장은 예, 역시 밀리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건 제 개인적인 분석입니다. 제 개인적인 분석은 소부장은 저는 지금 여러분께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지금 막연하고 불확실한데 뭐 아직 저점이 돌아선다는 기지도 안 보이고 또 중요한 게 오늘 중국이 마이크론이 보안성이 없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방간첩법을 아주 강력하게 시행한다 그랬죠. 그래서 외국 기업들도요, 사실 리서치 센터 이런 거는 각종 지표들을 모아서 분석하는 곳이 리서치 센터잖아요. 그게 간첩 혐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지금 또 그런 상황에서 마이크론의 칩이 중국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 이런 거 오늘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불확실성이 많아서 반도체는 저는 평상시처럼 대응할 건 아니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인데 반도체는 좀 소부장들은 또 지난주에 오르기도 했고요. IT는 혼조골입니다. 역시 반도체가 밀리면 IT도 뭐 같은 집이니까. 다음 2차 전지는 지금 외국인 매도가 늘지만 견고해서 만약에 이 분위기에서 외국인이 오전에 좀 팔았다가 오후에 순매도를 줄여주면 오늘은 2차 전지 쪽에 좀 강한 흐름을 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이걸 위해서 제가 주말에 또 감각을 찾아보려고 자, 또 여러분의 특급 참모가 이런저런 고민하면서 감각을 찾아보려고 첨보를 분석했어요. 왜 첨보를 분석했느냐? 자, 장중 핫 종목으로 제가 첨보를 한번 분석해 보겠는데요.
왜 첨보를 분석했느냐 한다면은 첨보가 중국 비중이 높은 회사예요. 1분기 실적이 많이 안 좋았죠. 그래서 이번에 1분기 실적이 나쁘게 나오면 주가가 이렇게 폭락을 해버렸는데, 그래서 왜 나쁜지, 중국 상황이 어떤지 이런 분석을 통해서 이제 감을 잡아보려고 제가 분석을 했는데요. 첨보를 일단 잡은 건 50이요. 예쁘죠? 네. 그 다음에 제가 유보율이 7,600% 그랬잖아요. 이러면 제가 뭐라고 해요? 유보율이 5,000%가 넘어가면 네, 악재, 실적 악화 이런 데 버티는 힘이 강하다 그랬죠. 그래서 실적이 악화된 거 매출이 50% 줄었잖아요. 이렇게 악화된 거에 비해서 주가가 그만큼 빠지진 않는다. 그건 그래서 항상 재무 구조가 중요하다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 회사는 뭐 하는 회사냐? 제가 이번에 또 공부하면서 또 배웠어요. 아, 내가 부족했구나. 원래 이 회사는 전자소재, LCD용 시가격 첨가제 이거 세계 1위 그냥 독점하고 있다 할 정도로 여기서 제일 잘하게 버는 회사였는데 2차 전지 소재가 매출이 급증하면서 이제는 2차 전지 관련주다. 이렇게 했는데요. 네, 이번에 보면 2차 전지 소재 매출이 급감했죠. 전자 소재도 마찬가지. 다 이 회사가 네, 중국 비중이 높아서 그래서 중국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회사입니다. 네, 중국은요, 말씀드렸지만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한 2, 3년 정도에는 아주 위기에 빠질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경제가 그 안 휩쓸리려면 중국 비중을 계속 좀 줄이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입니다. 안 그러면 그 중국이 망하면서 우리도 같이 위기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자, 그게 지금 중국의 현실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상황인데, 자, 그러니까 이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회사가 앞으로 첨보를 볼 때 어디 영향을 받느냐. 이번에 6불화 인산 리튬 이 가격이 급락하면서 이 회사 주력 제품이 요 PE 전해질이거든요. 전해질의 설명을 드릴게요. 밑에서. 그 다음에 중국의 패널, 중국의 LCD가 또 엉망이 되니까 여기도 감사하고. 중국의 지금 LCD도 안 좋고 2차 전지도 지금 좋은 편은 아닙니다. 1분기에 나타난 게. 그래서 지금 1분기 실적이 그야말로 좀 쇼크. 아마 재무 구조가 안 좋았으면 엉망이 됐을 건데 재무 구조가 좋아서 그나마 버티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게 6불화 인산 리튬, 이게 후성이 만드는 거라고 했죠. 가장 일반적인 리튬염입니다. 이 가격이 급락하면서 덩달아서 이 회사의 판매 가격도 떨어졌죠. 판매 가격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이 이걸 사는 입장이면 더 떨어지지 않을까 하면서 구매를 미루겠죠. 그러니까 판매량도 줄고 가격도 떨어지고 이런 국면이 1분기에 나타났다. 중국은 그러니까 수요 둔화의 공급 과잉이 나타난 거, 1, 4분기에 나타난 거는 분명하다. 그리고 가격이 떨어지니까 수요자들도 더 떨어질 기다리는 경향이 있어서 그까지 맞물려서 1분기는 그야말로 최악이었다. 자, 그러면 첨보는 뭐 하는 회사냐? 네. 제가 공부를 해서 새로 정리를 했어요. 자, 전해질 첨가제와 첨가제를 구별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자고. 김치찌개를 만드는데 이 전해질 첨가제랑 F 전해질, P 전해질, 뭐 B 전해질, D 전해질 이런 거는 네, 여기 김치찌개인데, 자, 우리가 전해 일렉트로라이트는 제가 뭐라 그랬죠? 이게 전해 액이잖아요. 이거는 리튬염. 이게 리튬염. 이게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자꾸 전해질과 전해액을 헷갈리는 분들이 많아서 명확하게 정리를 해요. 그 다음에 솔벤트, 용매, 그 다음에 첨가제, 요것들이 섞어주는 게 일렉트로라이트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리튬 솔트, 이게 대표적인 게 이게 6불화 인산 리튬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김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김치찌개에서 김치. 그 다음에 솔벤트, 이거는 육수 정도로 김치찌개 육수 들어가나요? 어쨌거나 육수 같은 걸로 생각하시고, 첨가제는요, 소금, 아니면 요 첨가제는 소금이라든지.
이 전해질 첨가제는 뭐냐? 두부 정도로 생각할까요? 김치찌개 두부도 조금 넣잖아요. 두부 정도로 생각하시고 첨가제는 소금이나 아니면 뭐 고춧가루나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의 역할. 즉 리튬 솔트를 에다가 F 전해질을 넣으면 F 전해질을 한번 봐드릴게요. 어떤 거냐면요. F 전해질이란 것은 네 이게 F 전해질이란 것은 물론 기능이 다양하겠죠. 이 기능은 또 수명에 특히 영향을 준다. 그래서 만약에 6분의 연산 리튬을 만을 쓰게 되면 충방전을 계속 하게 되면요. 한 60% 기능을 합니다. 나중에는. 근데 F진해지를 섞어주면 한 80% 기능. 그러니까 6분의 연산 리튬에다가 F전해질을 섞어주면 네. 배터리 수명이 좀 길어진다. 이렇게 뭐 일단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역할. 그 다음에 P전해질 같은 경우는 그 리튬 이온이 왔다 갔다 하는 속도를 개선하는 효과, 물론 다른 기능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인의 대표 전해질에다가 조금씩 섞어주는 그런 것들입니다. 요 D전해질이고요. 각자의, 그래서 결국은요, 우리 김치찌개란 맛을 만드는데, 김치찌개 그 맛집 있잖아요. 그 맛집은 나름대로의 그 비법이 있잖아요. 그 조합들의 비법들. 네, 떡볶이도 마찬가지고요. 그 소스의 비법이란 게 있잖아요. 그런 걸 만들기 위해서 P 전해질, F 전해질, 뭐 D 전해질도 썼고 거기다가 첨가제도 제가 해놨는데 첨가제도 대표적인 게 네, 양극용, 뭐 음극용 첨가제들, 비닐론 카보네이트, 플로리에틸렌 카보네이트 이게 대표적이기는 합니다만 이런 고춧가루, 뭐 참기름 막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이런 걸 조합해가지고 결국에 그 맛을 결국 그게 배터리의 그 특성을 좌우하는. 근데 손님도 그런 게 있잖아요. 저는 좀 맵게 해주세요. 저는 좀 안 맵게 해주세요. 그런 것처럼 전기차 업체들도 포르쉐 같은 경우는 성능이 출력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저는 좀 출력이 높은 배터리 만들어 주세요.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아반떼다 예를 들면 그런 뭐 출력보다는 좀 싸게 만들어 주세요. 뭐 이러면 그에 맞춰서 배터리를 구성 물질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배터리 만드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배터리 만든다 말 같지 않은 소리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배터리를 안 만들어 본 회사가 배터리를 만든다는 거는 매우 무모한 짓이다. 냄비 만드는 회사가 김치찌개 만들어 본다는 회사랑 똑같은 얘기죠. 어쨌거나 이런 게 있군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범용은 우리가 6분의 인산리튬 이거는 기본이고 여기에다가 네, 이런 것들도 좀 섞어주고 또 이런 것들도 좀 섞어주고 네, 두부도 넣고 파도 넣고 네, 고춧가루도 좀 뿌리고 참기름도 좀 넣고 이래가지고 배터리의 최종 맛을 만드는 그런 걸로. 그래서 이 회사는 이런 걸 다 만든다. 특히 전해질 첨가제, F 전해질, 뭐 P 전해질, D 전해질 이런 거는 상당한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네,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첨보군요. 그래서 첨보를 보실 때는 이런 거를 만드는 회사도 보시겠지만 중요한 거는 중국 비중이 높아서 중국을 그대로 읽게 해주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지금 애널리스트 간의 편차가 굉장히 큰데요. 우리가 하나증권이 지금 2차 전지에, 하나증권 2차 전지 담당분이 2차 전지에 굉장히 박하더라고요. 이분은 2차 전지에 대한, 여러분 제가 이게 예상 실적하는 거는요. 제가 뭐 예상한 게 아니고 제가 예상하면 뭐 하겠습니까? 증권사 애널리스트 저는 보통 한 3개 정도 가장 최근에 나온 리포트를 평균을 내는 수치거든요. 뭐 컨센서스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이게 좀 많이 떨어졌어요. 떨어진 거는 하나증권 애널리스트가 상당히 박하게 이 수치들을 잡아버리고 여타에는 DS증권이나 다른 증권사, 신한증권, 신한투자증권은 좀 긍정적으로 잡았던데 하나증권이 워낙 박하게 잡아서 평균 내니까 이렇게 되던데요. 편차가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차가 클 때 저는 신뢰를 안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봐야 되겠다. 어쨌거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첨보가 이런 부분이구나. 근데 전반적인 의견은요.
2분기도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은 상황인데, 하반기부터는 이 공장, 신규 공장을 대규모로 이게 짓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이렇게 뭐 계속 짓고 있어요. 정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정설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할 거고요. 그 성장성이 있어서, 네. 만약에 첨보를 가지고 지금 물려서 고생하는 쓰이는 분이 있다. 그러시면요. 막 그냥 소위 말한 존버를 해봐도 괜찮을 종목입니다. 그만큼 재무구조가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 핫 종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첨보를 설명드린 이유는 첨보가 좋다, 나쁘다 이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중국어를 알자. 그래서 저도 슬럼프에 빠지면요. 좀 기본으로 돌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슬럼프에 생기면 제가 삼성전자도 한번 물어보고 아니면 삼성전기도 한번 분석해보던 IT를 알려고요. 하는 것처럼 지금 중국 때문에 그래서 첨보를 한번 보면서 전체적으로 근데 이게 또 중요한 게 제가 데일리에서 분석해 드렸듯이 첨보의 실적도 육브라 인산 리튬의 가격이 영향을 좀 많이 미치는구나. 중국 수요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지난주에 중국의 소재 가격이 이렇게 급등한 것 요것이 이렇게 되면 첨보도 실적이 좋아지거든. 이게 가격이 오른다는 건 다시 수요도 증가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 수요하는 가격 떨어지를 기다렸다 돌아서니까 다시 확 사놓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첨보도 이러면 하반기부터는 좋아질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정리되셨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와의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도 이렇게 여러분의 학식이면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면 다 흐름을 아시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스스로 나도 모르게 감각이 섭니다. 판단하실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전반의 흐름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속에 수급 한번 볼까요? 수급 한번 정리를 하고 아침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가란 거는요. 기업의 내용, 산업 동향을 반영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면 공부를 하면 충분히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 저는 그 역할이고 주식을 사라 팔라 뭐 이런 것보다는 우리 하 대표는 그 어느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기업 내용을 알려주는 사람 그게 무슨 초점 맞추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매매에 대한 의견도 제가 내놓죠. 그거는 참고 점검하십시오. 자, 코스피 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17분 전에 비해서 이제 좀 관망 분위기군요. 지수는 0.8% 올랐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어떤가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여전히 플러스권 정도다. 오늘도 외국인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사는 것 같다. 하지만 소부장들은 점점 좀 약발은 떨어지는 것 같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코스닥은요. 그러니까 17분 전에 비해서 외국인의 순매도가 49억 줄었네요. 49억 줄면서 주니까 다시 코스닥 지수가요. 49억 주니까 다시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금 에코프로의 강세, 외국인들이 에코프로 LNF를 지난주 후반에 특히 매도를 많이 했는데 오늘 일제히 플러스군요. 그래서 오늘 시장에 이제 남아있는 관건은 제가 오늘 뭐 보자 그랬습니까? 외국인이 계속 반도체를 사는지, 반도체를 살 때 등락 종목 수가 어떤지 했는데 지금은 아직은 상승 종목이 많아요. 코스닥은요. 코스피도 상승 종목이 많아서 외국인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를 집중 매수하더라도 시장에 아직은 부정적 영향이 없다. 그런데 소부장들은 힘이 좀 빠지는 모습이다. 그래서 이 정도인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2차 전지가 관건인데 2차 전지가 반등할 수 있는 근거, 논리적 근거로는 제가 중국의 가격 급등을 설명을 드렸는데 그게 이제 서서히 시장에 퍼져나가지 않겠냐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특급 참모고 공부를 하기 때문에 미리 알려드렸는데요. 그래서 지금 2차 전지가 전반적으로 플러스인데 자, 남아있는 시장은요. 외국인들이 오후장에 순매도를 줄인다면 본격적으로 좀 반등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걸 오후장에 이제 2차 전지 외국인이 어떻게 할지 그럼 2차 전지가
어떻게 될지 그 초점을 맞추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말씀드렸듯이 데일리에 분석해 드렸듯이 이 소재 가격의 급반등 이건 분명히 주가에 호재로 작용할 만한 충분한 요소인데 그게 반영이 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긍정적이다.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저 또 공부해가지고 내일 아침 8시 30분에 우리 정의원님, 프로님, CEO님 모시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좋아요 까먹으셨는데요.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